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150페이지, 자, 페이지 수 좀 보세요. 150페이지 원의 방정식이요. 저번 시간까지는 점과 좌표라는 파트에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끝냈어요. 우리 인강으로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직선의 방정식, 점과 좌표,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쭉 활용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150페이지 원이라는 개념을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151에서는 원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 세 번째는 원의 위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과 직선의 관계, 그 다음에 공통 접선 문제, 그 다음에 원과 두 원이 교점을 지나는 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나열해 놨어요. 이 문제를 봐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 개념 확인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도 원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고, 과연 원에서 뭐가 원이 방정식 왜 방정식이고 왜 원함수가 아닌지 그에 관련된 기초적인 거를 선생님하고 한번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에 관련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는 형태. 이 원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는 좀 중간 난이도 또 중상위 난이도로, 아주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중상위 난이도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150페이지서부터 시작하고 이쪽서부터 처음 개념을 잡아볼게요. 우리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좌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원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중2 때서부터 이 원 문제가 많이 배워요. 여기에서부터 중학교에서 2학기 과정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주로 도형 파트가 많이 있는데, 중2, 중1, 중2, 3이었을 때 이 도형은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파트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삼각형 형태, 그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 하는데, 우리가 이 중학교 2, 3학년 수학에서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원을 배우는데, 이 원에서 배우는 게 먼저 원에서 요거부터 배워요. 이 원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원에서 요 부채꼴을 배워요. 용어도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중3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부채꼴이라고 하고, 요것을 원에서 여기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중심각. 그 다음에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에서 똑같은 호위기를 했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2세타면 여기는 반대서 세타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원주각. 선생님 중3 과정 대충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중심각, 여기를 원주각. 중심각이 30도면 원주각은 15도. 이런 거를 우리 중3에서 배우죠. 여기 중2가 아니라 거의 중3에서, 중2에서 좀 맛배기를 하고 중3에서 이렇게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에서 우리 또 이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여기 했을 때, 중학교에 했을 때, 이걸 P라고 하고, 여기에 접선이었었을 때 T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를 A, P 이렇게 했을 때, PT의 제곱선,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도,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좀 배우고 있는 거. 그러면 이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접선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정도 알면 되고, 원이라는 거. 이 도형 형태를 배우는 게 우리 중3 과정이라고 하고, 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형태, 그런 걸 다 배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1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좌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좌표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만들고서, 이 좌표에서 X축하고 Y축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 또 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요 개념을 좌표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임의점 얘를 우리가 A, B라는 말뚝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할게요. 이 말뚝에서 선생님이 기출문제 강의에서 이렇게도 했을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줄을 매고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여기 줄이 한 개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이 바깥쪽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지는 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염소가 이 최고 바깥쪽의 길이를 움직이니까 XY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이 XY라는 걸 우리가 동점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하고, 그다음 임의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B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요. 이 정점 상태를 우리가 말뚝이라고 했을 때 여기하고 이 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정하니까 여기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길이는 반지름 r이라고, 이 밧줄의 길을 r이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원의 뭐냐면, 이전까지는 원을 도형으로만 중학교에 배우다 좌표로 배우게 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인데 선생님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A, B를 하다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 4라고 해볼게요. 얘는 이 표준형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한번 이렇게 이쪽에다 해볼까요? 반지름이 2고 y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을 잡고 여기가 반지름이 우리가 2,1을 조금 이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네. 2,1이니까 요쯤에 밑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4니까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여기 이렇게 접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이런 도형 상태에 있던 거를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만드는 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원은 보세요. 나중에 함수는 x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y값이 대응이에요. 함수에서 설명이 우리가 지금 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 맡았는데 x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y값이 대응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함수를 1, 2, 3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b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네. 이렇게 하나씩 돼야 되는데 원은 이거 보세요. 두 개가 x, y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은 원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 그럼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풀어서 볼게요. 예를 풀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선생님 이 위에다 쓸게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꼴 4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을 때, 표준형이라고 했을 때 얘를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4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x의 제곱 여기 이렇게 4 같이 죽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 쓰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꼴 0 이렇게 썼을 때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인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대로 과정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줘도 원의 방정식이고 이렇게 줘도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어도 되고 이렇게 주어도 되고 자유자재로 주니까. 그리고 앞에 개수는 항상 1, 1 아니면 2 같이 주면 나중에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형태가 같아요. 이과하는 학생들은 이 숫자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거 타원이냐 쌍곡선이냐가 되는 거고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일반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선생님이 일반형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 이꼴 0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식을 우리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붙이고 마이너스 3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반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이꼴 0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쓰고요. 얘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여기 합치면 여기 합치면 13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니까 10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원위방정식이 표준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y 3 요총 대충 잡아요. 대충 잡고서 여기에서 반지름이 10이 아니에요. 루트 10의 제곱이에요. 루트 10의 요거의 제곱 이렇게 쓰면 10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인 이런 형태의 원위방정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페이지 150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하고 페이지 150페이지 얘기예요. 그러면 원위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을 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만 개념 확인 문제에서 1번, 2번에서 하나 정도만 해볼게요. 개념 확인 1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4예요.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은 4 이렇게. 반지름 보통 레이더스에서 반지름 4를 쓰니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중심이 2,4니까 그림으로 대충 생각하면 이거 대충 그려도 괜찮아요. 너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반지름이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2,3 이렇게 생각해요. 2,3은 말뚝이야. 그러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뭐야? 반지름을 r 쓰는 게 아니라 반지름 4의 제곱 이렇게 써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6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문제에서 원위 중심 및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이렇게 9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중심, 말뚝이 뭐냐면 얘가 0 되는 거예요. 이게 0 되는 거. x는 중심은 그냥 순서상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1, 얘가 3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은 9 쓰면 안 돼요. 3의 제곱이니까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이렇게 25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x의 제곱은 x-0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0,1이 되고 반지름은 5. 반지름 5의 제곱 2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원위방정식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원위방정식은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고등학교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는 접선 공식이요. PT의 제곱 플러스 PA 곱하기 PB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중심각하고 원주각 정도만 이해하면 뭐 중상과정하고는 큰 게 연결될 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또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원위방정식에서 우리가 요게 이제 가장 기본 패턴이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원위방정식이었을 때 X축, Y축에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하는 건데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파트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좌표표기에 접하는 원위방정식에서 151페이지를 잠깐 보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3, 4분면까지는 안 나와요. 1, 4분면하고 2, 4분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1, 4분면하고 2, 4분면이었을 때 원위방정식이 접한다는 개념을 하는데 문제는 항상 3, 4분면은 일단 우리가 제끼고 1, 4분면, 2, 4분면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먼저 이렇게 이쪽에 접하는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중심이 A, B로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얘를 원위방정식 어떻게 써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가 숫자는 이렇게 써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까지가 원위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줘야지 산수 풀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는 접하니까 이 자체가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r의 제곱을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이게
X축에 접했을 때의 원위방정식. 선생님 이거 숫자로 만들어 볼게요. 숫자로 만들어 보면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여기에 접한다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접하고 여기가 3,2라고 했었을 때 얘의 원위방정식 표준형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쓰고 접하니까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원위방정식이 X축에 접할 때 원위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이 X, Y축에 다 접하는 거예요. 다 접하는 거 가지고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이 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도 접하고 이쪽에도 접하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서로 같아요. 그럼 당연히 중심은 어떻게 돼? A, A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 중심은 어떻게 지나냐면 Y가 X 이 상태에 있을 경우 A, A니까. 그러면 얘를 원위방정식 표준형으로 써볼게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쓴 R의 제곱이 표준형인데 얘는 X축 1사분면에서 양쪽으로 접하는 거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쓴 반지름 A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숫자가 A로 다 통일되니까 얼마나 산수가 편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 샘플을 줄게요. 자, XY축에 다 접하고서 반지름이 길이가 5라고 해볼게요. 자, XY축 반지름이 5예요. 그러면 XY축에 다 접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든지 연습장에 그리든지 여기가 5,5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도 5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5, 25 이렇게 풀어버릴 거예요. XY가 1사분면에서 접할 때요. 그러면 얘는 우리 1사분면 선생님하고 했잖아요. 1사분면 X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그럼 2사분면 이 문제 가지고 2사분면이라고 해볼게요. 2사분면인데 XY가 양쪽에 다 잡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2사분면이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표준형을 이렇게 써야 돼요.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사분면에 접했을 때 반지름이 5라고 해볼게요. 아까 이 문제처럼 그대로 R이 5였고 2사분면이라고 할게요. 2사분면에 접했다 해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 2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X축에 접하고 Y축에도 접하면 반지름하고 좌표가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에서 0 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5에서 이런 식으로. 3, 4분면도 한번 해볼까요? 3, 4분면도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이것도 Y 플러스 A의 제곱은 25 아니 A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좌표 A 플러스 A 그러니까 중심만 생각해 보자고. 여기가 A 플러스 A면 여기는 중심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될 테고 여기는 A 될 테고 마이너스 A 될 테고 이렇게 중심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단원에서는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인데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이 문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능 강의 듣는 사람 또 공무원 수학에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거 가지고 또 접하는 문제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우리 저쪽 가서 몇 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요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요걸 개념을 선생님이 물어줬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가봐요. 3번 같은 문제. 중심이 1,4인 X축에 접하는 원위방정식을 구하라.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중심이 1,3이래요. 중심이 1,3이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심이 이렇게 접하고 이 그림이 조금 예쁘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이 Y축에 접하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약간 그림이 오타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심이 1,3이고 X축에 Y축에 접하는 게 아니라 X축에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래요. 대충. 뭐 1,3이라고 1,3이라고 2점이에요. 대충 그래. 너무 높나? 이 정도 재분하고 1,3이라고 하고 X축에 접한다면 대충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접한다. 이렇게 생각. 여기. 그러면 이건 그림으로 그려야지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일단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x축이고 얘가 지금 y축이란 말이야. y축, xy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x축에 접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풀어줄게. x축에 접한다고 하니까 x축에 접하니까 이 반지름이 이게 3이니까 여기가 그대로 가잖아. 접하니까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어떻게 9.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림은 조금 그렇게 그렸죠? 이게 우리 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 이상 없이 원고는 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선생님이 이거를 그러면 아예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한 것 나도 바로 그려볼게요. 중심이 1,3이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똑같아요. 일단은 대충 그려.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그리고 어떻게 돼? y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중심이 1,3인 거야. 그러면 중심이 1,3이니까 우리가 요 밑에다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일단은 아래 제곱은 똑같단 말이야. 이거를 나도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여길 때는 외우게 하는데 외우면 안 외워져. 이거 다 잊어버린다고. 이거 일주일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외워야 돼. 이거 그림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접하니까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요게.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1이네. 그러니까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y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x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 사서 문제 푸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어차피 강의 들어요. 이거 공짜잖아. 그러니까 강의 듣고 기초 튼튼하게 하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극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중심이 같고 y축에 접한다. 요거는 비슷한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좀 건너뛰도록 한번 해볼게요. 151페이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의 위치 관계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두 원이 위치 관계 문제인데 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원하고 원의 기본 개념형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1단계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원의 기본 단계의 문제를 풀 줄 알고 두 번째는 뭐냐? 원과 직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과 원의 관계야. 그런데 우리가 153페이지하고 여기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먼저 주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일단 먼저 해줄게요. 원래는 원과 직선을 먼저 좀 알아주는 것도 좋은데 원과 원 관계로 먼저 설명하고 원과 직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100% 시험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할게요. 원과 원의 관계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는 장황하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과 원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먼저 내접하고 외접하고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외접만 알아도 돼. 내접도 알면 최고지만 외접만 알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면 원의 기본에서 선생님이 원의 기본 개념이 끝났고 원과 원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행성으로 설명을 해볼게. 이런 A라는 행성하고 B라는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행성과 B라는 행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행성에서 여기를 우리가 반지름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지름을 저쪽에다 써줘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편해보니까 여기를 반지름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지름 R2라고 이렇게 해보자. 행성 두 개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성 두 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요거를 D라고 하고 뭐 디스턴스 D에서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뭐 두 반지름과 중심 사이 거리를 D로 놨으니까 우리 교재도를 할게요. 요 D라는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 사이 거리야. 그 다음에 R1이라는 거는 뭐 A 행성의 반지름이라고 놓고 이 R2라는 것도 여기를 뭐 반지름으로 이해를 좀 하자고요. 이 용어를 알고 먼저 가야 돼. 그러면 두 행성이 서로 안 만날 때는 봐봐요. 이 반지름 길이를 열로 그냥 열로 R로 쓰고 열로 R로 이렇게 놨다고 보면 보세요.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란 말이야. D 거리가 R1 플러스 R2보다 컸었을 때는 서로 안 만나는 상태야. 지금 안 만나잖아. 행성이 빡치기가 안 되는 상태야. 그림으로 봐봐. 이게 R1이란 말이야. 이게 R1. 그 다음에 R2. 그래도 D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빡치기야.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왜 접하는 거야?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행성이 빡치기 여기 딱 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보려볼게요. 이렇게 그랬어. 그러면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이렇게 보자. 중심 사이 거리.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D란 말이야. 그러면 R1하고 R2를 더했더니 중심 사이 거리하고 같았을 때 요거를 우리가 외접이라고 하는 거야.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외접이라고 해.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요 다음 단계 말고 요 단계를 먼저 이해해야 돼. 내접을 먼저 이해해봐요. 여기하고 선생님 이렇게 여기 행성 사이 이렇게 해볼게. 얘가 빡치기해서 치고 들어가는데 이 사이를 알지 말고 먼저 이거를 알자고. 이게 외우기가 이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 우리 보세요. 여기 중심 사이 거리인데 요 반지름은 요게 R1이야. 요게 R1이고 요게 R2예요. 요게 R2야. 근데 중심 사이 거리는 보세요. 이 D라는 거리는 R1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된다고. 봐봐. 이 반지름이 훨씬 크다고. R1에서 R2를 뺀 게 요게 중심 사이 거리는 짧다고. 빡치게 했으니까. 빡치게 해서 속안으로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속안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이 중심 사이 거리는 R1 플러스 R2야. 그랬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내접이라고 해요. 내접. 여기도 외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였을 때 이게 행성이 빡치게 하고 들어갔었을 때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외워.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R1 플러스 R2하고 R1 마이너스 R2 사이로. 이거 이해하려면 그림도 힘들고 그림은 여기에서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예쁘게 잘 그려놨으니까 이게 R1 플러스 R2, R1 마이너스 R2. 뭐 여기는 프라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여기 오타 났다. 응? 선생님이 요거까지 신경 못 썼네. 여기 R1 마이너스 R 프라임이라고 해요. 여기 오타 났네. 자, 우리 교정을 보면서 중간중간 조금 오타가 있는 건 조금 선생님이 죄송을 해요. 최대한 선생님이 오타 없이 가려고 했는데도 중간에 선생님 반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R1 플러스 알타 이 상태가 외접이에요. 아니, 이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R1 플러스 R2가 컸었을 때는 서로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외접할 때 R1 플러스 R2가 D하고 똑같다. 이게 시험 넘버원. 이게 거의 100% 시험. 이게 100%. 그 다음에 내접한다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10%. R1 마이너스 R2가 D다. 그럼 100% 하긴 좀 뭐하네. 90%라고 할게요. 90%. 85% 할까? 85%. 여기 10%. 그리고 나머지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5%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워야 될 거는 이 빡치기 되게 안 만나는 상태. 저거. 그 다음 외접하는 거 요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는 거 요거 외워야 되고 당연히 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예요.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어떻게 돼?
외접보다 작고 내접보다 크다. 이렇게 중심 사이 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학인 4번 문제가 있으니까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항상 거의 외접이 나오는데 내가 문제를 두 가지를 섞어진 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내접하고 외접 조건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접하고 외접 조건인데 두 원이 이렇게 주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4라는 것인데 내접하고 외접 조건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먼저 선생님이 문제를 푼다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한번 푼다고 생각해요. 외접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가 중심이 빵, 빵. 여기 중심은 a, b란 말이야. 그럼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공식처럼 하지 말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해하란 말이야. 여기 사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a-0의 제곱, b-0의 제곱, b의 제곱. 요 길이는 반지름 더하기 이거니까 여기 1 더하기 4 하면 안 돼. 4 하면 안 돼. 1 더하기 혹시 뭐 여기 1 더하기 4 깨끗하게 잘 풀어놨네. 1 더하기 2 이렇게 넣어야 돼요. 4 하면 안 된다고. 반지름. 그러면 요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루트 없어진가? 여기서 산수 실수하지 말아요. 3이 아니라 9예요. 이게 외접하는 거야. 외접하는 거야. 그러면 내접하는 거는 선생님이 내접하는 거는 그림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림 있고 이렇게 그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R1에서 다시 R1-R2가 D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R1이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반지름에서 뺐다고 해볼게요. R1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고 해볼게요. 2 빼기 1은 R1에서 2 반지름 4 아니야? 2에서 1은 뺐더니 중심 사이 거리는 어차피 구해놨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양변 제곱하는 게 1은 얼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내접할 때 이거는 내접. 자, 그래서 우리 조건에서 문제는 외접할 때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9, 내접할 때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봐봐요. 원과 원의 관계는 두 행성이 이렇게 했다가 빡치기 할 때, 외접할 때,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갈 때마다 내접을 먼저 외우라고. R-R은 D,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R 플러스 R2, 그 다음에 R1-R2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원에 대한 원과 원의 관계는 요 선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수능을 보는 사람도 요 선에서만 나와요. 더 이상가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53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해서 같이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먼저 저기서부터 쭉 갈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편의상 원하고 직선관계하고를 나눠놨어요. 그거는 우리 교재의 편집이라든지 어떠한 전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건데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전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인데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뒤에 있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하고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게요. 자, 선생님하고 배웠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해봐요. 첫 번째, 원의 기본을 배웠어요. 원의 기본. 원의 기본을 배운 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표준형 가지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원과 원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외접하고 내접이잖아요. 내접을 배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배워야 돼요. 원과 직선 관계. 도대체 원과 직선, 원은 개념 설명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럼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고 이런 원하고 이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날 때 이거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 형태예요. y제곱 이꼴 1이라는 원이라고 하고 얘가 가령 x 플러스 뭐 3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야, 얘가 이렇게 되면 연립방정식 하면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니까 하나의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보면 된다고. 안 만날 때의 문제.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접할 때. 접할 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거는 문제 샘플을 통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샘플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차라리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니까 선생님 문제를 좀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쓸까요? 선생님이, 차라리 문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줄게요. 그게 오히려 훨씬 편할 것 같다. 먼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꼴 4라는 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선생님 문제를 우리 책에 없어요. 그런데 y가 x 플러스 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먼저 이 개념을 오늘은 아마 선생님이 이 개념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는 개념이 워낙 방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게요. 뭐냐 하면 이 y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이걸 원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만난다.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요 개념을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K범위. 자, 1번을 이렇게 할게요. 1번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써봐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인데 나중에 판별식 안 쓴 건데 선생님 개념 잡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럼 얘가 숫자가 막 복잡해지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그냥 이 직접 만든 문제니까 여기에서 집어넣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넘어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퀄 안 붙어요. 그러면 짝수 공식 쓰자고. k의 제곱 마이너스 a, c,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8 이퀄 0이니까 k의 제곱은 8이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 루트 2에서 아니요.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선생님 여기를 이퀄 안 했네요. 이렇게 쏘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8에서 접할 때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k 플러스 루트 2, k 플러스 루트 8이라고 할게요. 그냥. k 마이너스 루트 8에서 0보다 크니까, k 값은 루트 8보다 크다,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8보다 작다, 이런 상태. 자, 선생님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요. 판별식을 넣었어요. 판별식 b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짝수 공식 쓴 거예요. ac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k의 제곱은 여기 산술 잘못했네. 선생님 쏘리. 여기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8이니까 k의 제곱이 8보다 작다니까 k 값은 루트 8에서 마이너스 루트 8이에요. 쏘리. 이렇게. 요거 헷갈린 사람 있으면 한번 해줄까요? k의 제곱 마이너스 8 이거니까 0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2 루트 2 k 마이너스 2 루트 2 사이다. k는 2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8 2 루트 2 요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별식으로 쓰는 가장 기본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풀지 마. 원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이 성질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여기가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직선, 노란색 직선이란 말이야. 노란색 직선인데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이라는 직선이고 중심은 0,0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요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두 점의 그래프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거리 공식 쓸게요. 1 플러스 1,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빵빵 절대값 k가 뭐보다 작다? 보세요. 요 길이가 반지름 2보다 작잖아요. 반지름 2보다. 반지름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으니까 k 값은 보세요. 절대값 k는 2루트 2보다 작다.
그럼 K값은 2루트 2 하나 마이너스 2루트 2 하나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접하다라는 걸로 풀어버릴게요. 이걸 이과 애들은 선생님, 이과 수학은 선생님 벡터로도 풀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되고 선생님이 이거를 접할 대로 다시 가볼게요. 문제는 선생님 개념을 잡으려고 이런 거지 접한다로 가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꼴 4라는 원과 y가 x 플러스 k가 접할 때 k 값은 이렇게 선생님 문제 방으로만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은 접할 때로 나오니까 그러면 원을 그래요. 원을 그리고 x 플러스 k가 접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라고. 시험은 다 접할 때로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접할 때 구할 때는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냐면 누구? y와 x 플러스 k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4라는 원으로 집어넣었을 때 x의 제곱 x 플러스 k의 제곱 이꼴 4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저기 잠깐씩 이용할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에서 판별식 4분의 1 짝수 공식 썼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2에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이 0이 되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인데 원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풀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도 한번 가르쳐주고 두 번째 풀이로 풀어야 돼. 무조건. 이과는 나중에 이거 구이방정식에서 엄청나게 써요. 이거 모르면 원 모르면 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풀이 뭐냐면 여기하고 봐봐. 이게 접하니까 여기하고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직선 x로 넘겼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잖아. 원점 사이 거리는 누구? 레이더스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디스턴스 공식 썼을 때 루트에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빵빵 절대값 k는 반지름 저기 4 아니에요? 2의 제곱 2하고 똑같다. 절대값 k는 2루트 2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는 루트 8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하고 여기에서 접선이 방정식에서 접선이 방정식까지 내가 유도를 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원하고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선생님이 아예 차곡차곡 정리를 해줘 볼게요.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봐봐요. 오늘 배웠던 거 페이지 150페이지 봐봐요. 원위방정식이 표준형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r의 제곱이라는 표준형하고 일반형 가지고 우리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원이 좌표축에 접할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접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 외접하고 내접에 관해서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하고 이제 원하고 원 관계를 배웠으니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원하고 직선하고 어떻게 되냐면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가 시험 나와요.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판별식으로 풀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점에서 만날 때를 판별식. 그 다음에 외접할 때를 어떻게 돼? 판별식 한 번, 원의 성질 한 번. 근데 시험은 원의 성질로 해야지 훨씬 쉽게 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m값을 알아낼 때 위의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뒤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하고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